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도깨비 17번째 시간 내 사건 어떻게 처리될까? 내 사건 어떻게 처리될까? 이 물음표죠. 말 그대로 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몰라요. 우리는. 왜? 내 사건을 내가 처리하는 게 아니니까. 오랜만에 지금 영어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justice deferred,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justice denied. 뭔 말이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어떤 케이스가 있을 때 뭐 분쟁이 발생했으니까 법적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판사나 검사나 경찰 등 사법작용을 하는 분들이 신속하게 판단을 해줘야지 비로소 정의가 구현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나중에 판단을 엄청 잘했는데 그 판단에 5년, 6년, 10년이 걸렸어요. 그럼 이게 정의인가요? 그 사이에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내 사건 어떻게 처리되지 고통을 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받지 못하고 그 사이에 가해자들은 사기친 돈이나 이런 걸로 호의호식하다가 나중에야 그냥 뭐 찔끔 처벌받고 말고 이런 것들은 정말 요새 특히 우리나라 사법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여기 사건 처리가 굉장히 늦어요. 옛날에도 늦었고 지금도 늦는데 지금은 특히 더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내가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은 왜 이렇게 내 사건 빨리 처리가 안 되지? 아니 내가 고소고발한 게 언제고 내가 소장을 접수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1심 중간도 가지 못했어. 왜 아직까지 피해자 소환도 안 하고 왜 아직까지 고소인 소환도 안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우선 내 사건은 내가 챙긴다라는 마음으로 사건을 검색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나라 특히 형사사건, 제가 주된 분야로 활동하고 형사사건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죠. 뭐 이른바 뭐 검수완박이네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지금 민사사건은 뭐 예전과 비슷한 것 같고요. 형사사건은 그 체계가 많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검색 툴을 말씀드릴 건데 나의 사건 검색, 그리고 형사사법 포탈 우리가 킥스라고 합니다. 가볼게요. 자, 대법원 네이버에서 포털 사이트에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하면은 대법원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 검색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사건 번호 입력을 하게 됐어요. 여기 보면 법원 선택하고요, 연도를 선택하고요, 사건 가나 다 뭐 고단 고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소송 사건의 종류를 말해주는 거고요. 어쨌든 뭐 2024 뭐 다 그리고 숫자 들어갈 거고요. 사건 번호, 당사자 명이 들어갈 거예요. 내 케이스라면은 내 이름을 입력을 하면 되고, 내가 회사로 소송을 걸었을 때는 우리 회사 이름을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자동 입력 방지 문자 입력을 하면은 나옵니다. 저는 바로 그 진행되고 있는 케이스는 없고, 또 저희 의뢰인에 대한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는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일단 사이트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 가지 법원들이 있습니다. 제일 큰 대법원, 서울 고등법원, 가정행정배생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서울, 중앙, 동부, 남부, 북부 15번 단위도 있죠. 민사법원 같은 경우 15번 단위도 있고요. 쭉쭉 가서 굉장히 많아요. 가정법원도 이렇게 수원 같은 경우는 인구들이 그 경기 남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 관할 법원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태백시에도 법원이 있고요. 쭉쭉 가서 뭐 영동에도 이렇게 지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그 사건 앞에 사건 번호 연도를 입력을 하고, 이제 형사사건이면은 뭐 고, 노, 도로 시작을 할 거고요. 민사사건이면은 가, 나, 다로 시작을 할 겁니다. 행정사건이면은 구, 누, 두로 시작을 할 거고요. 재는 재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다 설명할 수 없고, 어쨌든 사건 번호 입력을 하고 여기에 법도깨비 라고 입력을 하고 자동입력 방지 문자 입력을 하면은 이 사건의 그 여태까지 처리 경과, 어떤 서면이 들어갔고 기일이 어땠으며 누가 출석하고 불출석했는지를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이거 굳이 인증서 필요 없이 그냥 이 사건 번호 입력해도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 왜냐면 우리나라 사건은 우리나라 법률은 그 재판을 공개하도록 가도 있어요. 공개재판주의입니다. 공개재판주의. 공개재판주의는 누구니까 이 사건을 특별히 비공개로 할 예외적인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그 공개재판주의라고 해서 누구나 법정에 방청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당사자와 사건 번호 말만은 누구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약간 이 개인정보 보호와는 결이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개재판주의는 헌법상 원칙이기 때문에 뭐 이게 바뀔 이유는 없겠죠. 자,
이제는 형사사법 포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형사사법 포탈, 저도 굉장히 자주 다루는, 자주 로그인을 하는 포탈이에요. 되게 신인성 예쁘게 되어 있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형사사법 포탈에는 먼저 로그 회원가입을 해야 된다. 회원가입을 할 때 누구나 회원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내외 제국인 그리고 국내 법인까지 회원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사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킥스는 형사사법 포탈, 그러니까 형사 사건에만 제한이 되는 그 검색 기능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민사는 안 나오겠죠. 행정사건도 안 나오고 뭐 가사사건도 안 나오겠죠. 그럼 형사사법 포탈을 쓰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검찰과 경찰입니다. 소개를 한번 볼까요? 경찰, 해양경찰, 검찰, 공수처, 법원, 법무부까지 이 원스톱 대국민 서비스 포털로 되어 있는데 주로 경찰과 검찰에서 이 포털 운영이 잘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뭐 해양경찰이나 이렇게 법원, 법무부 같은 경우는 연계가 잘 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보면은 단순히 내 사건의 그 경과를 검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벌금 조회, 나한테 벌금이 나왔나? 그리고 간합금, 그러니까 내가 벌금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내는 걸 간합금이라고 하거든요. 이 간합금 얼마나 나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민원도 제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범죄 피해자 지원도 여기에서 신청할 수가 있는데 피해자 지원은 별도로 피해자 지원 사건이 조회가 됩니다. 뭔 말이냐면 자, 우리 어떤 범죄에는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주된 범죄에는 피해자가 있고 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경찰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고 그런 피해자 사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도 선임을 해주고 때로는 경제적 지원도 해주고 때로는 뭐 물질적인 여러 가지 뭐 장소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지원도 해주시는데 이렇게 피해자 사건도 별도로 기존 형사 사건과 달리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보시면은 강력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피해자 요새 학폭이 많이 문제가 되죠. 되게 많아요. 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SOS 지원단, 위에 프로젝트, 전담기관, 성범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성범죄 같은 경우도 국선 변호사도 이제 선임을 해주시고요. 약간은 조금 아동장애인의 경우에는 진소조력인도 선임을 해주세요. 여성 긴급전화, 증거 보전 청구, 해바라기 센터, 성폭력 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 피해자 회복 지원 제도. 가정폭력 볼게요. 가정폭력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임시조치가 있어요. 임시조치. 아니 우리 아빠가 술 먹고 우리 애들 맨날 때리는데 못 들어오게 해주세요.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긴급임시 접근금지 명령, 피해자 보호 명령, 피해자 국선 변호사 여러 가지 있고 우리 기억나시죠? 옛날에 우리 스토킹 처벌법 다뤘을 때 스토킹 처벌법 그 긴급 임시조치, 임시조치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경찰이 판단해가지고 일단은 뭐 범죄 처벌하는 건 둘째치고 더 이상 이런 범죄가 재발해서 안 된다라고 하면은 임시조치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판사의 결정으로 뭐 접근금지라든지 뭐 카톡이나 전화 못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제도들이에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형사법 포털 뭐 대법원 나이 사건 검색보다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저지른 쪽 그리고 피해를 입은 쪽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포털이 잘 되어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 형사사건이 있을 때는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변호사를 통해서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호사가 이제 한 케이스만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직접 본인이 형사법 포털로 이 사건 경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굳이 변호사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여기 들어가서 범죄 피해자 회원가입하고 피해자 지원제도 기관에 나 지원해달라고 하면은 국선 변호사도 선임을 해주고요. 진술조력도 선임을 해주고 여러 가지 피해자 보호 자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법이 뭐 조금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지만은 이 피해자 보호 절차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저는 정말 선진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런 제도를 몇 번 안내를 해드린 적이 의뢰인들한테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만족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내 사건을 검색을 하면은 끝나느냐? 아니죠. 사건을 검색하는 건 말 그대로 지금 진행 사항을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불구하고 애초에 판사, 검사, 경찰들이 사건을 빨리 처리해야 될 겁니다. 재판 지연 문제가 굉장히 커요. 이거 여러 가지 말들 있죠. 보면은 2년 넘게 지원금과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왜? 재판 지연으로 그 1심에서 유죄가 나오지 않으면 아마 지원금과 복지 혜택의 그 조건이 1심에서 뭐 가정폭력이나 이제 가사
이혼 소송으로 유죄가 나왔고 뭐 어떤 경제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 이런 요건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재판 자체가 늦게 이루어지게 돼버리면은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왜 이렇게 늦게 처리되지? 아니 판사님도 열심히 일하는 거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사건이 복잡한 사건도 아니고 그냥 이혼 소송에서 뭐 재산 분할 좀 하는 건데 이게 2년 넘게 1심도 안 이루어지고 있으면 도대체 이게 3심까지 갔을 때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또 있어요.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받은 가해자 상대로 손배 청구를 했어요. 이 사건이 좀 낫습니다. 왜냐면은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어요. 유죄가 확정이 됐는데 유죄 형사사건 아시다시피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이 형사 절차이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너 얘한테 손해를 끼쳤으니까 돈 낸다라고 하는 절차는 원칙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 상황에서 재판이 지연되면서 아니 쟤 나한테 성범죄 저질러 놓고 띵가띵가 잠아 다닌다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오마카세 먹고 뭐 그런다 그래서 뭐 저는 이런 부분까지는 뭐 동의를 하지 않지만 뭐 의식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는 경우는 없겠죠. 다만 요새 그 사건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판사 수는 그러니까 사건 처리 인력은 부족한 거죠. 어디나 이 수요 대비 공급이 줄고 그리고 이제 많은 판사가 확보가 되면은 개별 사건을 좀 더 빨리 처리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게 왜냐면 판사와 검사 정원이 법으로 묶여 있거든요. 경찰 정원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는 걸 알고 있어요. 검찰을 볼까요? 검찰 요새 여러 가지 무슨 정치 인사들, 야당 인사들, 검수완박이네 여러 가지 그런 그 큰 사건들을 특수부 검사들이 처리한다고 해서 일반 형사법, 그러니까 특수부 정치 사건이나 대형 부패 사건 말고 검사 한 명이 배당을 받아서 처리하는 단순 폭력 범죄라든지 재산 범죄의 경우에는 애초에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66명에서 50명 축소는 굉장히 많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뭐 검찰 사정이 정통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건들은 검사들을 많이 파견도 보내고 투입을 시켜서 빨리빨리 처리해야겠죠. 하지만 뭐 그런 사건도 중요한데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의 형사부 사건은 그러면 뒷전 내팽개쳐도 되냐 했을 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경찰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이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권한이 더 커졌어요. 자, 권한이 더 커졌다는 거는 그 권한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커졌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할 일이 더 늘어난 거예요. 옛날에 경찰은 사건을 이게 죄가 안 됐다고 판단하더라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없었는데 이제는 불소속증 결정을 통해 종결시킬 권한이 생겼는데 그 과정에서 무슨 보안수사 요구네, 재수사 요청이네, 이의신청이네 별 부대하는 제도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사건 관계에 있는 이의제기와 수사 불만 제기할 수 있고 수사심의라도 아래 민원을 처리하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수사 인력 부족. 왜냐면 경찰 아시다시피 죄송합니다. 경찰이 그 사법경찰, 그러니까 수사하는 경찰의 비중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경찰 중에 교통경찰도 있고 경비경찰도 있고 행정경찰도 있고 여러 가지 왜냐면 경찰이 행정안전부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법부 판사들은 이 사법기관에서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에 거의 99.99%의 판사님들이 다 투입이 되고 검사도 마찬가지로 일부 행정일 하는 분들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형사부나 특수부나 형사사건과 다른 업무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경찰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게다가 이게 조직의 권한은 커졌는데 개별 경찰 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은 이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현상이 경찰에서 좀 커졌다고 합니다. 수사부서를 기피하니까 이력 수급이 잘 안 되고 거기 있는 분들도 물론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삐뚤 시각이겠지만은 어떻게든 그냥 내 순번 나 빨리 여기서 시간 때우고 다른 뭐 정보 경찰 이런 잘 나가는 부서로 갈랜다 라는 생각을 사람으로서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건이 많이 쌓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특히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 이제는 이게 아예 사건화가 돼버리거든요. 왜냐면 학교 폭력이 대부분 폭력이 되기 때문에 이게 형사사건으로 가게 되면은 과거에는 그냥 뭐 선생님한테 몇 대 맞고 끝났을 일을 다 이제 사건화가 돼가지고 고소인 진술을 듣고 피의자 진술을 듣고 조사하고 거짓말 탐지하고 CCTV 캡처하고 정말
과거에 비해서 어떤 권리의식이랄까, 물론 그거 자체가 근본적인 거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사건의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 사건을 처리할 사람들은 점점 정체가 돼 있고, 그래서 법관이나 검사, 경찰의 인력 증원이 논의가 되는데 공무원 조직을 함부로 비대할 수가 또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판사, 검사, 경찰 숫자가. 자, 이제 대부분 왜 사건이 지연되는지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수사가 개시가 되면 입건이 되고 체포, 구속전을,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뭐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검찰은 기소, 불기소 뭐 아니면 도만 하면 됩니다. 수사 개시는 입건을 하고 수사 개시 안 했으면 내사를 종결을 하겠죠. 그리고 체포하는 경우도 있고 구속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불구속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사건을 경찰이 검찰에 송치를 하는데 이게 쭉 빨리 이어지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일단 여기서 경찰 단계에서 수사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검사 처리 단계에서 검사가 보완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경찰에게, 아니면 검사가 직접 추가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지금 단계를 인위적으로 나눠놓다 보니까 이 사건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아씨 나 이거 신권 배당받은 걸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 검사가 이 사건 자체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굉장히 오래 묵혔는데 내가 중앙지검 A 검사인데 나 이거 어제 배당받았는데 이거 어제 배당받은 거 경찰 수사 단계에서 늦게 된 거는 경찰의 문제고 검찰에서는 이런 사건들은 뒤로 밀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로 검찰이 검사가 경찰에게 보안수사 시정조치 직무배제 징계요구 재수사 요청이라는 이런 새로운 제도가 생겼어요. 보안수사는 뭔지 아시겠죠? 경찰 수사한 거를 보완해서 더 하라는 거죠. 시정조치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현저한 위법이나 부당한 인권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야, 너 조사를 너무 인권 침해적으로 했으니까 이거 시정하고 피해자 다시 진술받아. 수사관 교체해. 또 있어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해서 이제 피해자가 고소인이 아니 왜 내게 무죄라는 거야? 나 검사는 다시 판단받을래라고 하면은 검찰이 경찰에게 재수사 요청. 너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혐의가 인정의 여지도 있어 보이니 추가 수사를 해라. 그러니까 보안 수사랑 재수사 요청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보안 수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갖고 일차적 수사 종결권 행사, 그러니까 권한이 늘었으니까 그만에 부대하는 의무와 책임이 더 늘었다는 거고, 또 시민은 이제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는 이런 수사권 남용 신고나 경찰 불송치에서 이의 제기를 하면은 또 재수사 요청. 그러니까 이게 좀 범위도 삼각지대처럼 토스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사건 부담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기존 사건보다 조금 더 처리하기가 빡빡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복잡한 구조로 들어섰다. 그래서 사건 지연 문제, 특히 형사사건 지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제도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뭐 이로서는 변호사인 저도 담당 검사님이나 경찰 수사관님들이 빨리 해주길 바라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왜냐면 어떻게든 판단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불복을 하든가 하면 되는데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은 불복을 할 대상도 없는 거예요. 자, 오늘은 잠깐 이렇게 내 사건 어떻게 처리될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라는 멋진 말로 멋진 말이네.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로 궁금한 주제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생활법 고민을 덜어버리는 법토끼비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